생각은 많은데 입을 열면 말이 안 나와요. 말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을 아예 안 하게 돼요. 자, 바로 오늘 고민. 우리는 왜 말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생각이 자꾸 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해답이 의외로 표현력이나 단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 깨달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래. 말주변이 좀 없어 라고 쉽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핵심은 더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바로 감정이에요. 신기하죠? 제가 코칭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 회피예요. 감정 회피는 내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거죠.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내 감정을 덮는데 익숙하신 거예요. 사고가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감정을 덮으면요, 그 감정에서 파생되어지는 생각들이 뒤죽박죽 얽히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덮었잖아. 뚜껑을 닫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기분인지,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뭘 원하는지조차도 명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려워져요. 머릿속은 복잡한데 정리도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표현력이 저하가 됩니다. 당연히 머릿속이 혼란스러우니까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이 말이 왜 나오지? 스스로 답답해지고 결국 입만 열면 말이 새거나 불안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 회피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못하지. 결국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말이 막히는 건 단어가 막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제대로 정리하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이 자꾸 헛돌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 것 같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내 말에 단단하게 힘을 실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감정 정리입니다. 제가 2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흔히 감정 일기를 쓰라고 하면 부끄러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혹은 생각 정리?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감정 일기는 내 기분을 알아차림입니다. 우리 예전에 다이어리 쓸 때 스티커 붙였던 거 기억나세요? 짜증, 기쁨, 환희, 즐거움 이런 거 있죠? 요런 간단한 단어로 내 스마트폰에 달력에 일기장에 체크만 해주셔도 돼요. 왜 이 감정이 들었을까? 뭐 이런 고민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단지 내가 이런 감정이구나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2번째는 생각 정리 노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 생각을 구체화하는 훈련이에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분이 하신 게 어떤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90% 정도 되시는 분들이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연습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해야 하거나 복잡한 생각이 들 때는요, 키워드 위주로 내 생각을 마구 적어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보면서 연결하고 정리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회의를 하면서 메모해 보시는 겁니다. 새 프로젝트 고민 중, 인력 부족, 부담, 아이디어, A안, B안, 협업 방식, 명확화 필요.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어도 상관없어요. 일렬로 적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근데 막 갈겨. 중요한 건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조각조각의 생각들을 눈으로 시각화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과정이에요. 이걸 꺼내놔야 비로소 내가 이걸 보고 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지금 내가 고민해야 할 핵심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말들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이 2가지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요, 내 감정과 생각을 혼돈하지 않고 따로 정리하는 힘이 길러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말도 술술술술 풀려요. 이제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기초가 다져졌다면 이제부터는 이걸 실제로 하는 훈련이 필요하시겠죠. 2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내가 느낀 감정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조금 당황스러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꼈어요. 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감정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이나 비판에 속지 않고 오로지 내가 느낀 감정을 담백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2번째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뭐뭐 때문이에요 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요.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왜 이 감정이 들었는지 사실이나 생각을 간결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길게 늘여놓지 말고 핵심만 전달하세요. 착한 컴플렉스 있으신 분들 구구절절 설명하시는데 핵심만 간단하게. 3번째는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리뭉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다음부터는 미리 조율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애매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입니다. 자, 그리고 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강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초보 강사님들은 자기소개도 쉽지 않으시거든요. 이럴 때 감정 카드를 꺼내서 자기소개를 하면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 화, 설레임 이런 단어를 놓고 본인이 지금 가장 느끼는 감정을 골라보고 그걸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설레임을 들고 저는요 오늘 굉장히 설렙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레인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소개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감정을 시각화하는 게 중요한데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감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방법은 하루에 딱 한 번 오늘 내가 느꼈던 가장 강렬한 감정을 구체적인 단어 3개로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곤하다라는 단어는 온몸이 쑤시는 나른함, 머리가 지끈거리는 피로감, 그냥 침대에 눕고 싶은 무기력함. 좋다라는 표현은 햇살처럼 따스한 포근함,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 여기에서 핵심은 좋다, 싫다, 나쁘다 이렇게 1차원적이고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요.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미묘한 세부적인 감정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오늘의 감정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기입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감정 단어가 풍부해지면 내 마음을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나요? 물론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감정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감정 문제가 해결되고 표현력이 늘어나게 되면 내 마음, 내 생각을 훨씬 더 명료하게 전달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말 잘하는 언니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봐요.